순서는 먼저 학교 소개, 육군사관학교는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관심 많으실 이제 입시제도 모집 요강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기본적으로 국방 리더를 이제 양성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방 리더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른 이제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육군은 이제 규모도 가장 크고 또 갈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고 예컨대 뭐 연구기관으로도 갈 수 있고 해외 국방 무관으로도 갈 수 있고 굉장히 루트가 다양하고 저조차도 다 알지 못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방 리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국방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곳이 이제 육군사관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은 다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육사도 군사학사와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중에 택1을 하는 복수전공학위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공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육사 교육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는 리더십 개발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사회 내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인데 육사에는 다른 사관학교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육사에는 리더십을 개발하는 상설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 리더십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거지만 실제로 생도들이 입학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상설 조직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이런 형태인데 또 군에서 요구하는 리더십도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 1학년 때 들어와서 내가 팔로워로서 이런 리더십에 적응하는 연습도 할 것이고 또 4학년에 되면 실제로 내가 조직을 이끌면서 이쪽으로 나아갈 때 리더십을 실제로 이제 행할 때의 어떤 시행착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 실수라든지 뭔가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이 학생들의 하한선을 이제 안전망을 만들어 놓을 것이냐 하는 걸 연구하는 상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도 여기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여하튼 리더십, 인간관계 이 부분이 이제 육사에서 교육 목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두 번째 꼭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는 체력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저도 지금 모집 홍보 장교로 일하고 있지만 제 원래 본업은 그 교수부 법학과에서 법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전공으로 이제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수 대 생도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수적으로만 따지면 단순 수치로만 따져도 1대7 정도의 비율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교실을 편성을 할 때도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 15명 내외로 한 개 교실이 편성이 돼서 1대1 굉장히 소수정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매칭돼서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입학한 이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도 교수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 교수님을 매번 반기마다 이제 상담도 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내가 생도생활 하면서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혹시 교수님 뭐 도와주실 수 없느냐 요청을 하면 교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1대1 매칭돼서 관리되는 체계가 육사의 좋은 교육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체육시설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면 이제 학교 안에 뭐 승마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이 서너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육사에서 못하는 운동이다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아까 전공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술과 음악 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과 계열에서는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있는 법학 전공도 있고요. 심리경영학과도 있고 역사를 담당하는 군사사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역학 전공이 있는데 이 지역학 전공은 해당 국가의 외국어를 전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사회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에서는 응용물리나 응용화학, 운용분석이면 수학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학문 전공도 있지만 또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시스템 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과 같은 아주 이제 좀 디테일한 응용 과목 전공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이제 실제로 학부 때 전공을 개발해서
본인이 임관 이후의 진로를 이제 결정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법학 전공을 했었고요. 이런 전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육사에는 대외적으로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원래는 일반 민간 대학생이 육사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하는 환경이었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민간 대학생이 육사에 와서 수업도 듣고 있고요. 사실 이전부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민간 대학교에 나가서 고려대라든지 서울대, 연대 이런 데 가서 학점 교류 프로그램은 이미 운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전공에서도 예컨대 행정법 수업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된 생도를 선발을 해서 이 친구가 고대 로스쿨에 가서 행정법 개론 수업을 듣고 오면 저희가 이제 학점을 이수한 걸로 이제 가름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 교육 및 학술 교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국내 대학과 학술 교류도 많이 하지만 해외 대학, 해외 사관학교와의 학점 교류 제도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학기 단위, 단기간의 학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샌더스 경연대회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소방관 올림픽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국제 소방관 올림픽?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생도 버전의 올림픽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미국 웨스트포인트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여서 선발된 인원들이 7박 8일에서 열흘 정도 계속 훈련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 기량들을 뽐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내외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생도들이 많은 경험을 쌓아볼 수가 있겠죠. 리더십 부분 굉장히 제가 아까 그 육사에서 아주 초점을 두고 강조를 하고 이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화랑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굉장히 생도 생활 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식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 개발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학년별로 보시면 1학년 때는 도전과 탐구, 또 이제 2학년 때는 존중과 배려해서 4학년 때는 지도와 책임 이런 학년별 리더십의 목표를 두고 생도 생활 내에서 이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에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복수 전공을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군사 학사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군사 이론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할 필요도 있지만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직접 적용하고 체득하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사훈련을 매 학기 이제 여름마다 일반 대학생들은 이제 여름 방학 기간이죠. 그 기간에 약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학위군사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마다 테마가 다른데요. 1학년 때는 장병 기본훈련과 전투수영을 테마로 해서 훈련을 하고 2학년 때는 유격훈련, 3학년 때는 공수훈련, 공수훈련은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훈련이고 4학년 때는 이제 KCTC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로 강원도 인제에 보면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넓은 훈련장에 전문 대항군연대가 있어요. 북한군 복장을 입고 북한군 화기를 들고 북한군 편제에 따라서 대항군 역할만 하는 부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 부대랑 4학년 생도들이랑 아예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서바이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전적인 훈련이고 사실은 육군 내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이제 교육생 신분으로서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 군사 학사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 훈련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체육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토순례라든지 해외 전사적지 탐방을 매년 학년별로 이제 테마를 나눠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수험생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육사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도 쉽지 않은 학교지만 사실은
졸업하기가 조금 더 힘든 학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런 목표들을 달성해 가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한 어느 정도 그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공군사관학교 설명해 주셨던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입학과 동시에 자유가 됩니다. 품위유지비는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4학년생도 기준으로는 147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비과세입니다. 네. 147만 원을 받는데 사실은 생도들이 품위유지비를 받고 150만 원씩 받고 이걸 어디다 쓸까 이제 저는 이제 생도 때 한 3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받아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평일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분 단위로 쪼개져서 너무 바쁩니다. 돈을 쓸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본인이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돈에 구애받지 않고 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가서 뭐 원데이 클래스를 들을 수도 있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뮤지컬을 아주 VIP석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경험을 경제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품위유지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저축을 해서 졸업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산을 형성해서 나가는 생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사관학교 위탁 교육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학점 교류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4년을 통으로 이제 그 나라의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오게 하는 제도입니다. 1학년 때 입학을 한 다음에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해서 해당 국가의 사관학교로 생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관학교를 아예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아서 오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4년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제 나라마다 그 제도에 맞게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분화되기 전에 평균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야전에서 전투 전문가로서 또 전투 실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대장부터 해서 대대참모, 중대장까지 정도가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제 동기들도 그렇지만 다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아갑니다. 특히 이제 위탁교육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으로 많이 가고요. 그래서 해당 전공을 살려서 차후에 연구개발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는 해외 뭐 군사훈련을 받고 와서 그 국가의 무관으로서 이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방위사업 실무를 경험을 해서 그쪽 방사청이라든지 이쪽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책 전문가로 나는 일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국방부라든지 합참 이쪽에서 이제 정책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전통적인 것이 이제 군 지휘관, 군사 전문가로서 군단장, 군사령관까지 이런 목표를 해서 열심히 야전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15분 정도 간략하게 육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육사 25학년도 모집 요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3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입학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단일 국적 소유자시고 그리고 혹시 이 중에 학부모님들 중에 그 자녀분께서 군복무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없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겨서 군복무를 하면 그 기간만큼 입학 지원 가능한 연령을 상한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육사 생도 선발 시험 절차는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 다음 이제 수능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관학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 정원과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른데요. 이 부분보다는 제가 뒤에서 이 슬라이드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이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의 95%. 그 중에서 우선 선발이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다시 고교학교장 추천은 35%, 적성 우수가 35%입니다. 육사의 입시 제도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았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지원을 할 때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그 배점이 어떻게 되나요? 1000점 만점 중에 가장 배점이 높은 게 면접 시험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고교학교장 추천 제도로 분류된 사람들은 전체 정원의 35%를 이 배점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1차 시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불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의 합불은 이제 5배수, 8배수, 남학생의 경우 5배수, 여학생의 경우 8배수 이 안에 들면 이제 합격이 된 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고교학교장 추천 제도를 통해서 배점을 이 기준을 따라서 35%가 선발이 되는데 그 다음 만약에 고교학교장 추천 제도에서 선발이 안 됐거나 또는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성 우수로 자연스럽게 다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배점 기준을 가지고 다시 평가가 됩니다. 여기서는 1차 시험이 몇 점이 들어가나요? 300점이 들어가죠. 1차 시험은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추천 받았으니까 1차 시험 안 중요하겠네 하고 이제 너무 힘을 빼버리시면 오히려 이제 여기서 안 됐을 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시 제도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학교장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받으면 1차 시험 대신에 면접과 내신의 비중이 좀 높다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에서 300점을 보고 그러나 여전히 면접 시험이 가장 중요하게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70%를 선발하고 종합 선발에서는 25%를 선발하는데 이 종합 선발에서는 수능 점수를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의 합격자 발표일은 여기 보시면 11월 8일입니다. 수능 일주일 전에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안 됐다라고 하면 수능을 뭐 계속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수능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이제 600점으로 해서 수능 점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각자 이제 효율적으로 입시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일정 설명을 드리면 이제 1차 시험 지원 접수 기간은 6월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7월 27일 토요일에 1차 필기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그 합격자 발표가 8월 9일에 나는데 동시에 그때부터 2차 시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차 시험은 9월 2일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1박 2일로 육사에서 실시가 됩니다. 이 조편성은 그 수험생분께서 이제 원하는 시기로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2차 시험에서 보는 게 면접과 체력 검정, 신체 검사 이 세 가지 요소를 보기 때문에 신체 검사는 특히 이제 BMI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조금 이제 신체 검사 BMI가 조금 불리하다 하면 차라리 면접 2차 시험 기간을 뒤로 늦추셔서 10월 말까지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오시면 그게 또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에 대한 결과 발표는 이제 11월 8일에 나고요. 수능까지 고려한 종합 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제 12월 20일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제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면접입니다. 이 면접 제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육사의 면접은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표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1시험장 AI 면접은 저희가 배점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오시기 전에 자택에서 이제 AI 화상으로 이제 면접을 보시고 그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시험관에 실시된 면접은 2시험장부터 7시험장까지 7시험장에서는 이제 실제 수험생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들어오는 거는 이 5단계에서 들어온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구술 면접부터 학교 생활, 자기소개, 그 다음 본인의 외적 자세, 그리고 심리 검사까지 총 5단계로 수험생은 굉장히 다면적으로 다각도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AI 면접 검사 간
학생이 한 답변과 실제 면접장에 와서 학생이 하는 답변이 만약에 불일치하게 된다면 이제 이 학생의 신뢰도에 조금 의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I 면접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해사는 이게 배점이 들어가지만 육사는 배점은 안 들어가지만 각 면접 단계별로 면접관들이 참고 자료를 옆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팁은 어쨌든 학생이 굉장히 일관적이어야 되고 솔직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조금 강조를 드립니다. 굉장히 다면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 뭐 입시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했던 어떤 모범 답안이 있더라도 사실 이제 학생이 계속 면접을 하다 보면 좀 압박 면접 느낌도 있고 솔직하거나 좀 쿡 찌르는 이런 면접 질문도 면접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다른 답변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좀 신뢰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방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만 할 수 있다면 면접에서 아마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 검정과 신체 검사의 요소가 있는데요. 신체 검사는 나눠드렸던 모집 요강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BMI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일부 그 여학생의 경우에 신장이 문제가 돼서 내가 BMI가 지금 4급이 되는데 이거 문제 있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급의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이제 구제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또 걱정하시는 게 이제 체력 검정의 요소인데요. 사실 고3 때는 운동을 잘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사나 사관학교 체력 검정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은 악력, 윗몸 일으키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만한 거는 사실 이제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아니면 10m 왕복 달리기와 같은 종목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악력이라든지 뭐 물론 이제 윗몸 일으키기도 이제 하시면 좋지만 저희가 꽈락 기준을 있는 게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이 종목 하나만 꽈락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점수 배점 자체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체력 검정 자체가.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에 점수가 보이시죠? 이 10점부터 5점, 2호점까지 있는데 그 횟수에 따라서 물론 배점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이 1000점 만점에서 아주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20m 왕복 오래 달리기는 남학생의 경우에 40회는 하셔야 되고 여학생은 18회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만 하면 800m, 남학생은 800m고 여학생은 360m잖아요. 운동장 크게 한 바퀴 돌면 그게 400m 정도 되니까 사실 남학생은 운동장 2바퀴 정도 뛸 수 있는 체력이면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희도 한능검 가산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점수 배점을 보시면 큰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고교 내신 반영 과목인데 우선 선발 중에서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분들은 내신 비중이 그래도 1000점 만점에 200점은 됩니다. 꽤 그래도 많은 점수 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교 학교장 추천을 정말 노린다 이러면 내신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교 내신에 반영되는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이 있으면 저희가 내신 성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과목인데 이런 과목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내신 점수로는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모집 요강에 나온 내신 과목들을 보시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신으로 갔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입시 전략을 1차 시험이나 수능